저녁을 먹고 나서 그릇을 물에 담가두었다.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. 저 사람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몇 번 돌리다가 이내 아무데나 멈춰놓는 모양이었다. 나는 그릇을 하나씩 씻으면서 괜히 물을 세게 틀었다가 다시 줄였다. 시끄러운 것도 싫고 너무 조용한 것도 싫었다. 저 사람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. 전부터 말수가 많지 않았고 먼저 묻는 사람도 아니었다. 예전에도 저랬다. 그러니까 변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. 그런데 나는 가끔 저 사람이 나를 예전만큼은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.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신경 쓰는 기척이 덜하다는 느낌. 이상한 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였다. 나도 저 사람을 예전처럼 기다리거나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. 하루가 고단하면 먼저 자고 싶고 할 말이 있어도 굳이 꺼내지 않는다. 나도 식었다면 식은 셈이다. 그런데도 나는 서운했다. 왜였을까?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니 내가 서운했던 건 애정이 줄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하루에서 조금씩 비켜나 있는 것 같아서였다. 저 사람 일정표 어딘가에 내가 적혀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. 저 사람이 무얼 먹었는지, 어디를 다녀왔는지,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도 크게 궁금하지 않은 나이면서도 저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. 예전에는 내가 먼저 묻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알아서 말하던 날들이 있었다.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. 그런 말들이 꼭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들어있었다. 내가 들어있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. 요즘은 그런 말이 줄었다. 줄어든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. 나이도 먹었고, 일도 달라졌고, 사는 방식도 달라졌을 테니까. 그런데 나는 그 당연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. 나는 이미 예전 같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못 견디고 있었던 건 아닐까? 나는 나 스스로가 변한 건 괜찮았고, 저 사람이 변한 건 서운했던 건 아닐까? 생각해보니 저 사람이 나를 덜 필요로 하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내려앉았다. 나도 저 사람을 크게 찾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 건 속이 허했다. 저 사람이 이거 좀 봐줘. 당신 생각은 어때? 하고 묻는 일이 줄어들자 나는 괜히 더 바쁘게 움직였다. 밥을 더 정성껏 차리고 집안을 더 말끔히 정리하고 필요 없는 일까지 챙겼다.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? 나는 끝까지 저 사람에게 남아있고 싶었던 것 같다. 사랑이 아니어도, 다정함이 아니어도, 그냥 저 사람 하루 어디쯤에 내가 또렷하게 있어주기를 바랐다. 그게 큰 욕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.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여겼다.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 그건 저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내 기대였을지도 모른다.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이를 먹고 나는 나대로 나이를 먹고 있었다. 애정이 줄어드는 것도,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, 각자 자기 방식으로 조용해지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나는 그 줄어든 자리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다. 저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내가 더 움직였는지도 모른다. 서운했어. 내가 서운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저 사람 탓을 조금씩 했던 것 같다. 저 사람이 무심하다고, 저 사람이 달라졌다고. 하지만 나도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. 나는 끝까지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것 같다. 그게 사랑인지, 체면인지, 오랜 습관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. 다만 저 사람이 나 없이도 괜찮아 보일 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다. 그게 이렇게까지 서운한 감정인 줄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.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아 놓았다. 거실로 나가니
저 사람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.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 사람이 그걸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. 다 했어? 저 사람이 물었다. 아무 뜻없는 말이었다. 습관처럼 나오는 말. 응.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더 할 말이 없어 잠시 서 있었다. 예전 같으면 저 사람 옆에 앉았을지도 모른다. 무릎을 붙이고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며 이 말 저 말을 붙였을지도 모른다. 뉴스가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를 꺼냈을지도 모른다. 그런데 요즘은 그게 어색하다.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같아서. 내가 먼저 저 사람 옆에가 앉지 않는 건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까? 혹시 내가 귀찮지 않을까? 혹시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? 그 생각을 내가 먼저 한다.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. 부부라는 게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. 같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.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? 저 사람이 나를 밀어낸 적은 없다. 그렇다고 특별히 끌어당긴 적도 없다.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가 조금씩 생겼을 뿐이다. 말수가 줄고 서로 묻는 일이 줄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늘었다. 편해진 건지 멀어진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. 그런데 나는 그 거리를 자꾸만 재고 있었다. 한 뼘인지 두 뼘인지 예전보다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만큼 내가 가벼워진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나는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로는 생각했다. 자식들도 다 컸고 저 사람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고 나 하나 없어도 집이 굴러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.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.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. 그런데 마음은 달랐다. 내가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 저 사람을 보면 괜히 내가 투명해진 것 같았다. 오래 같이 산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.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애를 썼다. 반찬을 하나 더 올리고, 묻지 않아도 챙기고, 먼저 말 걸고. 내가 여기 있다는 걸,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조용히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다.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. 내가 더 움직이는 게 사랑이라고.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나는 사랑이라기보다 남아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. 저 사람, 하루 어딘가에 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. 저 사람이 무심코라도 나를 찾는 순간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. 그게 줄어드는 게 서운했던 거였다.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. 다만 우리 둘의 역할이 달라졌을 뿐일지도 모른다. 예전에는 서로를 필요로 할 일이 많았고 지금은 줄어들었을 뿐이다. 그런데 나는 그 줄어든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크기 그대로를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.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다.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건 나였던 것 같다.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. 저 사람은 어느새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.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. 나는 거실 불을 조금 줄여놓고 소파 끝에 앉았다. 집안은 조용해졌다. 이런 조용함이 예전에는 편했다.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 같아서. 해야 할 일 다 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그런데 요즘은 그 조용함이 나를 조금 비켜가는 것 같았다. 나는 내가 서운하다는 걸 인정했다. 저 사람이 달라졌다고 단정하기 전에 내가 서운했다는 것부터 인정했다. 저 사람이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서 밀려났다고 느꼈던 거였다. 그 감정이 부끄러웠던 것 같다.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같이 산 사이에 무슨 서운함이냐고
스스로를 타박한 적도 있었다.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, 애정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, 굳이 마음 쓰지 말자고, 그렇게 넘기려 했다. 그런데 넘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.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건 사랑이라기보다 자리였던 것 같다. 저 사람 옆자리, 저 사람 하루 속에 내 자리, 저 사람이 무심코라도 나를 찾는 순간, 이거 좀 봐! 하고 부르는 그 짧은 말. 그런 것들이 나를 안심하게 했던 것 같다. 그 자리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나는 괜히 더 움직였다. 더 챙기고, 더 묻고, 더 맞추고. 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처럼.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확인받으려는 사람처럼.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줄어든 건 내가 아니라 역할이었을지도 모른다. 예전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 많았다. 돈 벌고, 아이 키우고, 집안일 나누고, 크고 작은 결정을 함께 해야 했다. 그때는 내가 할 일이 분명했다. 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.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. 지금은 다르다.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산다. 저 사람도 웬만한 건 혼자서 한다. 휴대전화로 은행 일도 보고, 병원 예약도 하고, 혼자 약을 챙긴다. 집도 예전처럼 분주하지 않다. 할 일이 줄어들었다. 역할이 줄어든 거였다. 그런데 나는 그걸 내가 줄어든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다. 필요가 줄어든 걸 나라는 사람이 옅어진 것처럼 느꼈다. 그래서 허전했고, 그래서 서운했고, 그래서 괜히 저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다. 저 사람이 무심해졌다고, 나를 덜 생각한다고. 사실은 예전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으로 들어온 것 뿐일지도 모르는데, 오랫동안 어떤 자리에서 살다가 그 자리가 조금 넓어지면 당황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. 갑자기 할 일이 줄어들면 손이 허전한 것처럼 마음도 허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. 나는 그 허전함을 잘못이라고 여겼다. 이런 마음을 가지는 내가 못났다고 여겼다. 하지만 허전한 건 잘못이 아니었다. 견화였을 뿐이었다. 나는 줄어드는 걸 실패로 받아들였고, 조용해지는 걸 소외로 받아들였고, 덜 필요해지는 걸 버려지는 일처럼 여겼다. 그래서 더 애를 썼고, 더 붙들었고, 더 확인하려고 했다.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. 그게 나였던 것 같다. 저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쓸모로 재고 있었던 건 아닐까. 저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덜 필요해지는 걸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.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음 한쪽이 조금 조용해졌다. 서운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. 다만 그 서운함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. 나는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. 그래서 힘들었던 거였어.